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됐군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반도체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를 성공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6월 15일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부터 EUV 장비를 한 대라도 더 배정받기 위함입니다. EUV 장비가 뭔데 그러는지 먼저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전기 회로의 덩어리입니다. 수많은 트랜지스터들이 회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난 3월 애플이 새로운 프로세서인 M1 울트라 칩을 공개를 했는데요. 손톱만한 크기에 무려 114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답니다. 그것들이 다 회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설계도를 다 펼쳐 놓으면 축구장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것을 손톱만한 이 실리콘 칩에다가 새겨 넣어야 하니까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진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설계도를 새긴 이 마스크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필름 역할을 하는 웨이퍼 기판에다가 그 이미지를 새기는 작업인데요. 빛을 비추어서 감광시키는 공정을 노광 포토리서그래피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찾아간 그 ASML은 그 노광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극자외선 장비, EUV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강한 것이 니콘, 캐논 같은 일본 업체들입니다. 이들이 공급해온 장비는 DUV입니다. 여기서 UV라고 하는 건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을 말합니다. DUV 딥 울트라바이올렛 장비는 193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사용을 하고요. EUV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렛은 13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사용을 합니다.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밀한 가공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반도체 내부를 확대한 것인데요. 왼쪽은 DUV 장비를 사용했고 오른쪽은 EUV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EUV로 만든 결과가 훨씬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누설 전류가 적어서 전기 사용량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7나노, 3나노급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 장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DUV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장비 제공 금지 조치로 이 중국 업체들은 DUV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뭐 앞으로 금지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DUV를 가지고 최근에 중국의 SMIC라고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DUV를 써서 만들었다면 아마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경쟁력이 없단 말이죠. 7나노 이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EUV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업체만 공급합니다. 다른 장비 업체들은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찾아가서 아쉬운 부탁을 한 것도 그 때문이었고요. 자, 왜 다른 곳은 못 만들까요? DUV를 만드는 일본 기업들이 EUV도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 EUV는 DUV와 완전히 다른 기계입니다. DUV는 설계도에 빛을 비추고 렌즈로 그 빛을 모아서 기판에 쏘는 방식인데요. 극자외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빛이 공기에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빛의 방향 조절은 렌즈가 아니라 거울 방식을 써서 해야 된다고 해요. 그 방법을 개발한 주역이 ASML입니다. 개발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 방법을 알게 된 거지 그 전에는 EUV가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ASML이 그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흉내를 낼 수는 없는 걸까요? 특히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은 어떻게든 그런 기계를 카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기술을 차단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겁니다. EUV 장비는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 즉 수많은 공급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EUV 장비는 1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4,750개의 협력사가 부품을 공급합니다. 이 그림은 EUV를 구성하는 몇 가지 부품의 공급자들을 보여주는데요. 진공 시스템은 영국의 에드워드, EUV 빛 발생 장치는 미국의 사이머, 레이저 장치는 독일의 트럼프,
광학 시스템은 독일의 자이스, 세라믹은 일본 기업 등 수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무려 4,750개에 달하는 거예요. 이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현재의 EUV 장비는 ASML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협력해서 만들어낸 작품인 것이죠. 누군가 EUV 장비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협력망을 다시 구성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 공급업체들은 상당수가 ASML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있을 것이에요. 새로운 부품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그건 정말 쉽지 않겠죠. 몇십 년 걸릴 겁니다. DUV의 강자인 니콘과 캐논도 EUV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입니다. 서로 상대에게 약속을 지키고 정직해야 하고 비밀 유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글로벌 공급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양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국이 노광 장비 개발에 돈을 퍼붓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믿고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약속할 서방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미국이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사실 ASML도 천신만고 끝에 EUV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 독점은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생산량도 많지가 않고 늘리기도 쉽지가 않다고 해요. 수많은 부품 공급업자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 안 되는 그 생산량 중에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 공급량 31대, 31대 중에 삼성이 8대, TSMC가 20대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업체들에는 3대만 배정된 것이죠. 2021년에는 전체 42대의 생산량 중에 삼성이 15, TSMC가 22대입니다. 5나노, 3나노, 2나노 칩 생산을 위해서 수많은 실험들이 필요하거든요. 삼성이든 TSMC든. 그런데 이 도구를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인텔까지 EUV 확보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인텔은 삼성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인텔은 CPU의 절대 강자였지 않습니까? 메모리를 창고로 본다면 CPU는 두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좋은 컴퓨터를 만들려면 인텔 CPU를 써야 했고,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 좋은 컴퓨터의 대명사처럼 통용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을 필두로 해서 구글, 아마존 같은 실수요자들이 스스로 자기 수요에 맞는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인텔이 큰 소리 치면서 장사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도 TSMC와 삼성처럼 파운드리 비즈니스로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이들이 앞서가고 있는 미세 공정을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EUV 장비가 필요합니다. 삼성과 TSMC도 소요량을 다 확보 못하고 있는데 인텔까지 끼어들었으니까 그 확보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게다가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반도체 작업을 하겠다면서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확보전이 정말 치열해진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다고 TSMC나 인텔에 주기로 한 것을 빼돌려서 삼성에 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텔은 ASML과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NA 장비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TSMC도 기존의 EUV 개발에 ASML과 거의 공동 작업을 한 셈이라고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경쟁자인지 누가 협력자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과제 중에 이 EUV 장비 확보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사람, 인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반도체 전공자가 1,300명 정도 나온다는데요. 태부적입니다. 중국은 연간 14만 명을 배출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정원 규제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제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문제를 다루면서 따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